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법성 조각사유의 세 번째인 긴급피난을 공부했습니다. 형법상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인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긴급피난 사례 몇 가지 살펴보지요. 임신을 계속하는 것이 산모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클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과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 취하게 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수술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이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 판례로만 보아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낙태 수술 전후로 해서 산모가 사망해서 유족이 의사를 상대로 업무상 낙태 치사죄로 고소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는데요. 첫 번째는 산모의 사망이 의사의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 피해자인 산모가 사망하게 된 것이 의사가 낙태 시술하고 그 치료 과정에서 전문 의사로서의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그 낙태 시술이 정당행위 내지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음 사례를 볼까요?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 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반항하니까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 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가 긴급피난이 되느냐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행위는 긴급피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강간이 무엇인가요?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행이라고도 하지요.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성추행과 성희롱의 개념도 알고 넘어갈까요?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성추행은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강제로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이고, 성희롱은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적인 불쾌감과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성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점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것 이외에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죠.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간음행위를 하는 것이고, 간음행위에 이르지 못한 것, 그것을 성추행으로 봅니다. 성희롱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그 타인에게 말이나 이런 것으로서 성적인 불쾌감과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죠. 위법성 조각사유의 네 번째는 자구행위입니다. 자구행위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한 때에 공권력의 발동에 의하지 않고 자력에 의해서 그 권리를 구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상의 자력 구제와 같은 개념입니다.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존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자구행위라고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피해자가 화랑을 폐사하고 도망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배녀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적인 채권 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 행위를 헌법 23조에서 말하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 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 행위는 형법에서 말하는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절도죄로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기 토지가 사도로 이용되어 통행인과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미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는 자기 토지의 인 육상의 통로에 구덩이를 판 행위, 이는 자구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정당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정당 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한목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 바, 정당 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해야 되고, 셋째, 보호 법익과 침해 법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넷째, 긴급해야 되고, 다섯째,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니까요. 자기 땅이지만은 구덩이를 파가지고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자구행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책임성이란 당해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말합니다.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이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라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이 없을 때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자 등 책임 무능력자는 벌하지 않습니다.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다른데요. 형사 책임은 국가적 제재에 의해 행위자를 처벌하지만 민사 책임은 사인의 손해의 공정한 보상이 목적입니다. 형사 책임은 책임주의의 관철이 요청되고 민사 책임은 위험 책임의 원리와 무과실 책임이 인정됩니다. 형사 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의만 처벌하고 과실은 감경 또는 면제하지만 민사 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의 과실을 묻지 않습니다. 즉 과실도 고의와 비슷하게 처벌을 한다는 것이죠. 책임 무능력자에는 형사 미성년자와 심신 상실자가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책임 능력을 전제로 한 형벌은 과할 수 없지만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은 가능합니다. 심신 상실자는 심신 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정신병 같은 계속적 장애 요인뿐만 아니라 실신, 마취, 만취 등 일시적 장애 요인도 포함합니다. 심신 상실자는 책임이 조각되지만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치료 감호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정 책임 능력자에는 심신미약자, 농아자가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 미약한 자, 그리고 청각과 발음에 장애가 있는 자들의 행위는 형을 감경합니다.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관이 합니다. 전문가의 감정을 토대로 법관이 합니다. 감정서는 판단 자료일 뿐 법관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심신장애 정도의 판단, 즉 심신상실자냐 미약자냐 하는 것은 둘 다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그 장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심신상실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 또는 선악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그 변별한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심신미약자는 정신장애가 그러한 능력을 결여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된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분열 증세와 방화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으로 말미암아 불과 6일간에 8차례에 걸친
연속된 방화를 저지른 경우에 피고인을 심신미약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과 인정한 판결을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 관련 대법원 판결을 보면 스스로 차를 운전해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해서 설사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고 자의로 술을 먹어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사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형을 감경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음 사례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간질병 발작이 심화되면서 편집성 정신병을 갖게 되었고 피해 망상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이 단순히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그가 가문의 역적이니 죽여야 된다는 심한 망상 속에 빠져서 아들을 살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회보호법상 치료 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사실 확인은 증거에 의해서 한다고 했죠. 원심 판결에 의한 사실은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간질병, 편집성 정신병 등을 알아왔고 그것이 점점 증상이 악화되어 왔다는 얘기죠. 악화되어서 그 아들인 피해자가 단순히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 사유만으로 그가 가문의 역적이니 죽여야 된다는 심한 망상 속에 빠져서 현실을 판단하는 자아의 힘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원심 판결이 다음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자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은 원심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은 원심에서 했고 대법원은 법률 판단만 하니까 이와 같이 원심 판결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의 착오의 요건은 첫째,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을 하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즉 오인을 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법률의 착오로 인정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순히 법을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